자,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 보겠습니다. 예, 과세 표준. 자, 이 재산세 이거죠, 그죠? 과표, 과세 표준입니다. 자, 재산세 과표가 뭘까요? 그렇죠. 재산 가액이죠. 재산값, 그죠? 그 재산의 가액이다. 이 재산은 이제 주택값, 땅값. 그럼 값을 뭐라 할 거냐? 우리 가액이라 하는 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실거래가 있죠, 그죠? 실거래가, 시가. 실제 거래가, 시가. 시가와 실거래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만약 시가가 1억인데 실제 사고 팔 때는 좀 깎아가 뭐 9천에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 거의 뭐 실거래가 같은데 시가를 실거래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실제 거래할 때는 뭐 500원도 깎을 수 있고 5천도 깎을 수 있잖아, 그죠? 그거 이제 그런 차이점이다 보시면 되고 이 시가와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와 시가 표준액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금액이라고 하는 모든 금액은 시가와 시가 표준액 두 개가 있다. 이건 누가 정한 거? 정부에서 정한 거고 이거는 우리 시장 가격이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상당히 높아졌죠. 최근에 왜 공시지가 많이 올라갔잖아, 그죠? 여러분들 뭐 신문이라든지 방송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시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게 과거에는 한 30%, 40%돼 있다가 이걸 이제 현실화했죠. 그래서 현실한 금액이 이제 실지 거래가와 유사하게 했던 게 한 70%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80%, 90%까지 근접했습니다. 거의 뭐.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시가가 좀 떨어지면, 잘하면은 이게 더 클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다. 요거는 실지 거래가.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세법에서 실제 거래가로 하는 거는 뭐죠? 양도세죠. 기본이. 그 외에는 좀 뭐죠?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외는 있는데 그 기본이 양도세는 시가. 아셨죠? 그 외에 뭐 취득세라든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재산세, 뭐 등록세에서 금액 나오면은 기본이 뭐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는 있다 그랬습니다. 예, 다가 아니고 항상 기본 고려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하는 시가 표준액이다, 그죠? 재산가액은 시가 표준액이다. 표준액인데 그 시가 표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게 뭐냐? 공정한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이걸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 이랍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라 하면 틀립니다. 그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래야 정답이 되죠. 요래 시험에 나옵니다. 예, 물론 나왔습니다. 알겠죠? 시가 표준액 하면 틀린다. 아시겠죠? 시가 표준에다가 곱하기 뭐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여기까지를 우리는 시가 표준액에다 곱한 걸 뭐라 한다? 과세 표준이라 한다. 아셨죠? 그러면은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냐? 자, 여기 보세요. 이리 오세요. 주택은 60%입니다. 토지는 몇 프로냐? 70%입니다. 그 부동산이니까 이것도 건물도 70%. 물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 할 수 있다. 탄력시설이 있다. 그죠? 여기. 이거는 몇 프로냐? 100%입니다. 그럼 이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곱한 거, 건축물도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 곱한 거, 토지도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 곱한 건데 선박은 뭐다? 시가 표준액
항공기도 뭐 시가 표준액, 선박에다가 공정시장가격 비율 곱하면 틀립니다. 이건 없다. 아시겠죠? 이건 100% 없다. 그래서 그럼 공정시장가격 비율 나오는 거는 주택과 토지 건물이다. 그죠? 주택은 몇 프로? 60%.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토지와 건물은 몇 프로? 7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한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요게 과표. 물론 이제 시가 표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시가 표준에 하는 거는 토지는 뭘 한다?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 표준액.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 정도 말씀하면 돼요. 알겠죠? 다시.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그냥 시가 표준액. 주택 나왔다.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아시죠? 예, 요거 과세 표준. 다음 이제 세율. 예, 세율은, 자, 세율 여기 바로 하겠습니다. 적어 드릴까? 예, 주택. 여기 적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택에 대한 주택과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와 토지가 있죠. 그죠? 주택은 0.1에서 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건축물은 0.25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0.3입니다. 요 하나 기억하실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시험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요 토지는 다시 제가 따로 해드립니다. 왜? 여기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합토지세 별도로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좀 많습니다. 예, 여기에 토지는 이렇게 하죠.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 분리과세에서도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 저율이 있습니다. 저율이 또 두 개 있고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해드릴 겁니다. 토지 부분은. 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0.1에서 0.4,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0.1에서 0.4%. 아시겠죠? 그죠? 주택은, 요거 세율이 있구나.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표준 세율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보세요. 이런 기본 세율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그죠? 탄력세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세율 방금 뭐더라?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중과세율이 있다. 그죠? 중과세율 쓰면 또 뭐가 있죠? 비과세 있겠죠. 그죠? 비과세. 요게 표준 세율이니까 중과세율과 비과세. 중과세율이 뭐냐? 중과세율 하는 거는 첫째, 그죠? 이게 두 번째 나옵니다. 사치성 재산. 알겠죠? 바로 별, 골, 오, 선, 주. 예.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두 번째, 수도권의 공장, 신정수. 시지역, 그죠?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 요게 중과세 규정이다. 이렇게. 그럼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요 규정 딱 하고 나면은 자연스레 다 끝나버리죠. 아시겠죠? 핵심 등은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책을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30쪽에 나와 있는 과표는 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건 필요 없고. 세율 나왔습니다. 131쪽에 아래 내려보세요. 그 세율에서는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항상 보다 높은 세율을 제공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둘 이상 세율 제공하면 항상 높은 세율입니다.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다른 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이제 뒤에 나온 게 바로 뭐죠? 토지 부분이죠. 요거는 별도로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됐고. 다음 133쪽에 보면 세율표가 나와 있죠. 참고로 보세요. 넘어갑니다. 134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나오죠. 그죠? 이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이구나. 아시겠죠? 도시계획분 재산세,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과거 세목이,
도시 개발의 토지, 여기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세였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면서 도시계획분 재산세로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합토지세가 삭제가 되고 없어지고 그게 다시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가 됐고 도시계획세라는 게 없어지고 재산세로 됐는데 이 도시계획세 부분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나서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2011년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벌써 한 10몇 년 지났죠. 그죠? 한 9년 가까이, 9년 넘었죠. 넘었는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라는 거는 과거에 뭐냐면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세였는데 통합되고 나서는 한 번도 시험 내에서 나온 적이 없고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집에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세부담의 상한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부담은 작년에 냈던 세금에 너무 많이 내면 부담이 되니까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 상한제가 50%입니다. 그런데 단, 오른쪽 한번 보세요. 주택인 경우는 조금 그걸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놔서 금액이 3억 이하인 경우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만약에 낸 세금 100만 원이라면 올해는 105만 원, 최대 105만 원까지 내면 되죠. 만약에 세금이 13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105만 원이 한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상한선. 두 번째,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 건물인 경우는 10%입니다. 그죠? 100분의 110, 110%. 그럼 작년에 낸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올해는 한도가 얼마? 110만 원까지다. 그리고 6억을 초과하면 최대 얼마? 30%까지 한도다. 이해되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은 몇 프로? 50%다. 한도가 50%. 작년에 내던 세금 100만 원이면 올해 최대 만약에 150만 원까지만 내면 되고 주택인 경우는 그 금액에 따라서 세 가지다. 그죠?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5%, 10%, 30%. 아셨죠? 그러고 나면 이제 토지분 재산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해드릴 겁니다. 따로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이제 147쪽을 한번 볼까요? 비과세 부분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비과세 나와 있죠. 그죠? 아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거 당연히 비과세죠. 그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의 어떤, 그죠? 복지 정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부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청을 이전합니다. 이전하는데 우선 이 갑이라는 개인의 건물이 있죠. 건물을 서울시청사로 임시청사로 사용한답니다. 1년 이상. 그것도 공짜로. 무상. 갑이라는 빌딩, 개인 빌딩을 서울시청을 이전한 게 이제 당연히 그죠? 어디 잠깐 또 이걸 철거해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개인의 빌딩을 1년 이상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그것도 뭐로 사용한다? 공짜로 사용한다면은 이 개인한테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하지 않겠답니다. 이런 경우 없겠죠. 그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법 규정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요 규정이 또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예. 다음 뒷장에 보세요.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입니다. 뭐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뭐죠? 도랑, 유지 뭐죠? 연못. 이런 묘지는 비과세한다. 아시겠죠? 아래 4번에 보면은 산림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죠? 그 아래 보면 한번 군사기지, 시설, 보호, 산림보호법, 자연공원 안에 있는 거, 배경 안에 있는 이런 임야 같은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임시건축물 있죠. 그죠? 임시건축물 요것도 1년 미만인 거 재산세 과세 안 한다. 기타 비상재 구조용 선박. 선박 있죠. 그죠? 선박. 예를 들어서 뭐 구조용 선박 있잖아. 그죠? 또 소방선 있죠. 불 끄는 배.
이런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심부름하는 배, 조그만 배 같은 이런 건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이런 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면제 규정이 나와 있죠. 면제, 이 감면 규정은 과거에 이 감면 규정은 원래 비과세에 나와 있던 건데 이 감면을 바뀌면서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그랬죠. 그럼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하면은 교회, 사찰, 그죠? 또 제사 목적 하면은 제실 아시죠? 그죠? 이런 건물, 이런 거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겠답니다. 아시죠? 그죠? 넘기세요. 예, 151조에 가면은 이제 납세절차 나옵니다. 그죠? 예, 그거 보면은 재산세 납세 절차는 첫째, 물건 소재지에서 부과한다. 그죠?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그리고 선박은 선적 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상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이걸 뭐라 하죠? 물세이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하면 틀리죠.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뭐죠? 주택의 소재지. 아셨죠? 아래 징수 방법은 뭐죠?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말입니다. 고지서 발부. 그죠? 아래 과세 기준은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리고 납기는 언제죠? 예,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52쪽에 보시면은 납부기가 나와 있죠. 7월 달과 9월 달 그랬습니다.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인데 요게 잠깐 보세요. 예. 요 7월 달과 9월 달인데 7월 달에는 주택에 2분의 1 낸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단독이나 공동주택. 요 주택은 주택분의 2분의 1씩 반반씩 냅니다. 그리고 또 7월달 내는 거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거는 모두 7월달에 내는 거고 9월달에 내는 거는 주택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 요거는 9월달에 냅니다. 그런데 요 주택의 가액이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면은 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면은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죠? 크니까 안 크니까 안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예, 요게 바로 우리 납부 기간에 따른 그 대상물입니다. 그죠? 예, 다음 보세요. 152쪽. 수시부가, 뭐 참고. 누락이나 위법이나 착오가 있으면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소액 징수 면제죠. 금액이 적으니까 면제해 주겠다. 한 장에 2,000원 미만 세금 부과 안 하겠답니다. 고지서 한 장에 발부 비용이 한 1,700원 된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죠? 우편 요금까지 해버리면 2,000원 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그런 거는 징수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과세 대장의 등재 이건 우리가 하는 일 아니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고지서 발부가 나와 있네요. 그죠? 3번 한번 보세요. 오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부됩니다. 납부 개시 며칠 전에 5일 전에 발부되고 아래 보시면은 물납제도가 있죠. 세금이 많으면은 부동산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제도가 지금 살아있는 거나 재산세만 살아있습니다.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 요거 하나. 아 재산세는 그죠? 물납할 수 있다. 물건으로 낼 수 있다. 요 물납이 할 수 있다. 여기 물납이 뭘까요? 부동산. 알겠죠? 물납. 얼마 초과할 때? 세금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요거는 세금이 1,000만 원 초과시. 세금,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그 물납이 뭐다? 부동산. 아시겠죠? 그죠? 요게 바로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쉬워. 예, 그게 바로 물납. 아시겠죠?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할 때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물납이라 한다. 이겁니다. 물납. 아래.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세금 내겠다. 언제? 뭐 보세요. 10일 전까지 신청하랍니다. 10일 전.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그래야 허가를 해주잖아. 그죠? 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문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언제? 5일 내에 납세 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해주고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우리가 물납하겠다 그러죠. 부동산 세금 내겠다 신청하고 5일 전에 신청하고 허가가 안 떨어졌죠. 그러면 관할구역 내에서 또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내에. 또 5일 내에 허가가 떨어진다. 이제 떨어졌으면 물납하겠죠. 그죠? 그 등기부 말하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물납이 끝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요 기간, 납기를 넘길 수 있잖아요. 기간이. 그죠? 그래도 가산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뭐 한다? 간주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 아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이거는 허락 안 하겠죠. 그죠? 왜? 첫 번째 보세요.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그게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면은 허가 안 합니다. 어떤 거죠? 뭐 소유권이 지금 소송 중에 있거나 권리관계 복잡다 그죠? 이런 건 허가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일 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부동산으로. 다음 뒤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뭐라 할 거냐? 그 평가는 뭐라 한다 보세요. 시가인데 시가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가를 하면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우리 법을 잘 보세요. 끝말을 잘 보셔야 되죠.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시가를 하되 여기서 시가를 하면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물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보죠. 그죠? 이게 시가의 70% 정도니까. 물론 지금은 한 80% 많이 올라가죠. 금년에 많이 올랐죠. 그죠? 한 80% 됩니다만 아무튼 요걸로 내면은 이걸로 안 해주니까 손해본다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돈 가져오느라 이 말이죠. 이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 군데서 남아 있었는데 다 이제는 없어지고 재산세만 유일하게 있는 게 물납제도입니다. 재산세만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이제 요걸 하되 요걸로 인정해 줬다는 거는 아래 그 보면은 뭐 수용가액이나 공매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요걸 인정해 줄게 이 말입니다. 예,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 한번 보세요. 분할 납부제도 있죠. 그죠? 분납을 또 인정해 주겠답니다. 분납. 나누어 내겨주겠다. 분납제도. 그거 있죠. 그죠? 요거 얼마 초과할 때? 그렇죠. 500만원 초과 시에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 초과하면 나눠내라 이겁니다. 분납하는데 그 기간이 몇 개월이죠? 2달 내에. 2달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요거는 납부기간 마감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볼까요? 1000만 원 이하면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해 주고 1000만 원 초과하면은 50% 이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금이 만약에 800만 원이다. 세금이 800만 원인 경우와 1200만 원인 경우다. 그죠? 예. 800만 원인 경우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한다 그랬죠. 그러면 300만 원만, 요 300만 원은 2달 내에 내야 되고, 500만 원은 납기 내에 내야 됩니다. 납기 내에. 요 기간 내에 내야 되고, 아셨죠? 납기 내에 내고, 요것만, 요 납부 마감일로부터 2달 내에 내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럼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최대 얼마? 50%니까 반반이죠. 그죠? 600만 원은 최대 납기 내에 내야 되고 나머지 600만 원은 2달 내에 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재산세, 부가세 나오네. 그죠? 20%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여기까지가 재산세 규정입니다. 아래,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128쪽, 예. 아니죠. 126쪽이네, 그죠? 개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재산세,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재산세는 지방세다. 시군 구세라 합니다. 시군 구에서 부과하는 보통세다 하는 거 아시겠죠? 아래 보면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나와 있죠, 그죠? 주택이 나와 있고, 주택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주택 부분. 요걸 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돌아왔습니다. 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이다. 아셨죠? 2번.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은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로 본다 했습니다. 주택의 그
경계가 없다. 마당에 경계, 울타리가 없으면은 그 바닥 면적의 최대 몇 배까지? 10배까지. 아시겠죠? 10배까지 해당하는 걸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겠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양도세에서는 도시지역 안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였죠. 아시죠? 자, 다시,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5배, 10배가 구분되는 거는 양도세만 구분됩니다. 아시죠? 다시. 도시지역 안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라 그랬잖아. 그거는 양도세에서만 구분되고, 나머지 있죠.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에서는 10배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10배. 물론 제가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10배, 5배, 10배 나왔다는 건 양도세 아닌 데서 나왔다면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가구주택 있죠. 그죠? 다가구주택이라는 거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보겠답니다. 그죠? 공동주택. 겸용주택 나오죠. 겸용주택은 우리 양도세에서 나왔습니다. 상가 건물과 주거용,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가 겸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어진 거. 그죠?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그죠? 상가주택. 그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답니다. 50% 이상 하면 50% 들어갑니까? 합니까? 들어가죠.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50% 초과입니다. 말하자면은. 50% 초과 부분만 초과될 때만 전부 주택을 보지만은 재산세에서는 50% 이상일 경우에 주택을 본다. 그 차이점.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세법을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말하면은 처음에 세법을 말하면 제정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조금 통일해 줬으면 좋을 건데 이걸 왜 통일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왜냐면 지방세와 국세다 보니까 이런 거는 통일 좀 해줘야 되죠, 그죠?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50%일 때는 딱 50% 돼서 똑같잖아, 그죠? 재산세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데 양도세에서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차이점. 그걸 왜 이렇게 이런 걸 갖다 또 통일 좀 안 해놓고, 그죠? 그건 우리는 신경 쓰이죠, 그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통일해주면 좋은데, 아무튼, 양도세는 50% 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전부 주택을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게 딱 50%다. 그럼 양도세는 요것만 비과세 받잖아, 주택만. 요게 만약 조금이라도 크면은 전부가 비과세잖아, 그죠? 차이가 크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있죠, 그죠? 요런 말하면 요렇게 2층 계단 하나 만든다든지, 요것도 주거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걸 좀 더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요게 옥상에다가 건물 하나, 집을 하나 짓든가, 그죠? 아무튼 해서 주거용을 조금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양도소득세는 50% 초과입니다. 그래야 전부 주택이지만 재산세는 50%까지도 50% 이상 모두 주택으로 본다까지만 아시고 아래 그건 한동 나와죠. 한동이라고 하는 주상복합을 말합니다. 주상복합. 1층은 주택, 2층은 그죠? 1층은 참 상가, 2층부터는 이제 주거용이죠. 주상복합 아시죠, 그죠? 주상복합은 주택 크기 비교 안 합니다. 상가하고 할 필요도 없죠.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고. 아시겠죠? 한 구의 건물이 요걸 우리가 겸용주택을 하는 거고 1번이 겸용주택이고 상가주택이고 2번은 주상복합 한동 하는 거는 한 덩어리가 주상복합을 말합니다.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됐죠?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선박 항공기 그 부분은 우리 취득세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상 예래에서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걸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토지분 재산세. 그죠?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